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분노, 네,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진짜 이런 거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꿀잼인 거고, 여기에 민주당이 합세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강력한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기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를 언급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데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내걸고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전면 부정당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전날 공개된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크게 분노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을 이용하지도 검찰에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자부심을 윤 후보가 부정하면서 문 대통령이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검찰에 관여했으면 네가 그렇게 온 나라를 휘집으면서까지 조국 장관님 탈탈 털고 신천지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따구 짓 네 못했다고. 임기를 그만큼 채울 수가 없었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답답해하던 부분도 그런 쪽에 있긴 했지만 문 대통령은 원칙을 지켰어. 간섭 배제, 삼권 분립 이 원칙을 강력하게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준 건데, 자, 그런 수혜를 받았고 결국은 배신을 했다는 놈이 나가가지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는 거지.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 부분이에요. 제일 빡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뭐 적폐청산 어쩌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윤석열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 적폐청산 해야지. 적폐는 청산해야지. 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제일 빡친 거는 뭐냐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이 부분입니다. 아니 나 진짜 뭐 했는데? 이런 인간 족속들의 특징이야. 얘네들은 잘해주잖아. 혹은 줄 알고 더 기어올라. 이럴 거 그냥 아주 제대로 자근자근 밟아서 죽여버렸어야 했는데 목을 확 따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가 잘난 줄 알고 잘나서 된 줄 알고. 그러니까 인간 대접을 해주는 안 되는 걸 인간 대접을 해줬더니 결국은 이딴 식으로 뒤에서 칼을 꽂아 등에다가. 인간 아니죠. 넌 인간 아니야 진짜. 물론 이런 발언 자체는 지가 지지율 밀리고 있고 막 본부장 비리 여기저기서 추가로 터지고 있고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고 지금 뭐 후보 등록 시기 오면서 교체론 올라오고 있고 막 단일화도 지지부진하고 이런 꼴을 지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참모가 이렇게 시켰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극을 해갖고라도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된다고 시켰을 건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렇지. 45%라고. 그건 그렇습니다. 이분이 다시 출마했으면 선거할 필요도 없어. 운동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러한 확고한 임기 말까지 임기 초의 지지율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는 유일무이한 문 대통령한테 이렇게 도발을 하는 거는 예전에 정권 말에 레임덕으로 아무 힘없던 이런 정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고 지금. 그렇죠. 본격적으로 선거 개입하려고 마음 먹었다고 치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거야. 지금이라도 검찰에 제대로 된 수사해라 하고 대통령이 말 한마디만 던지면 니들 다 죽어. 지금 니네 본부장 가족들 전부 한 방에 전부 다 폭풍으로 쓸어넣어갖고 아예 이 선거에서 이 본부장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거 전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법적으로. 안 하잖아. 끝나면 하겠지만 지금은 안 하잖아. 근데 그런 문재인 정부의 인내심에 정말 마지막 이거 영린이라 그러지, 건드려버린 거야. 영린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동안 공약을 하고 사실상 실제적으로 유일하게 못해낸 게 검찰 개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검찰과 언론 개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니들이 영리를 건드려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이걸 통해서 니들은 말 그대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 손가락으로 한번 푹 찔렀다가 대창으로 수백 번 찔리는
그 반격을 받게 될 단초를 네가 제공했다는 거야. 정치도 국제관계도 결국은 명분 싸움이거든요. 자, 오케이. 제대로 단죄할 수 있는 명분을 윤석열이 먼저 던져줬어요. 그렇지. 예. 이게 그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가끔 이게 찔러 보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이거를 쉽게 말해서 호인이라 참아준 거를 만만하게 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특징이야. 대가리 나쁜 것들이 아주 그냥 행동력은 겁나 겁대가리를 상실했어. 그래서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워해야 되는데 맞아. 이런 놈들이 있어요. 사람 거르는 방법에 어. 그런 거 돌아다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해줘봐라. 잘해주면은 권리가 되는 사람이 있죠. 약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강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사람 알거든요. 이런 놈들은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얘네들이. 인간이 아닌 거야 이거. 딱 얘기 나오자마자 반론 던졌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갖고 민주당 의원들 전체가 지금 여기에 대한 사퇴 요구를 비롯해서 이거를 의결해갖고 몰아붙이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반응에 저쪽 애들은 더 놀란 거야. 그래서 정치 개입이다. 라고 이제 이준석이 필드를 치는데, 정치 개입 오냐? 너 말 잘했다. 야, 섹스톤 너 제대로 알아보자. 일단 너 동영상도 있다는데 한번 까자. 내가 토렌토 뒤진다, 너는 진짜. 너 딱 기다려. 너는 잔챙이라서 우리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데 너 딱 기다려, 이씨. 일단 이 논리가 이제 굉장히 무색해졌고요. 청와대가 이게 말 유감 표명 이런 게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사과 요구를 사과하라고 한 했어요. 케이스가 처음이고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바람이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어제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언론사 이제 기사들 이렇게 확인하다가 직접 적어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참모회의에서 그 꺼내온 메모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이 나온 거죠.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건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가 대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정말 중요한 핵심을 다 짚고 있어요. 맞아요. 네. 결국 범죄라고 해서 네가 저질렀다고 하는 게 네가 한 게 조국 장관 수사 말고는 나머지는 다 수사를 안 한 게 네 공적이거든. 그렇죠. 사실 이 건 말고는 제대로 된 비리 수사나 의혹 수사 이런 것들을 꺼내놓은 게 없어요. 다 덮기만 했었지. 그러면 유일하게 해냈던 조국 장관 수사가 민주당이 시켜서 했다는 얘기야? 이걸로 인한 게 범죄 행위였다는 거야? 이게 범죄 행위라면 범죄의 기획자와 주도자는 너야. 그리고 그걸 그게 아닌 다른 범죄가 있었는데 만일에 네가 안 밝힌 게 있다고 치면 너 역시도 검찰총장 역할을 안 한 거야. 직무유기지. 그건 공범인 거지. 범죄를 보고도 지가 수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 범죄를 보고도 네가 수사를 안 했어. 이제 내놔봐. 네가 감추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국민들이 모르는 문재인 정부에 숨어 있었던 적폐 사건, 비리 사건이 뭔지 지금 명확하게 답을 못하면 이제 없는 비리를 만들겠다는 거지. 라고 하는 네 계획을 스스로 꺼내놓은 거야. 범죄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범죄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이건 자백이에요. 사실 이건 쿠데타에 준하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이거 윤석열이 본인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때 적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말이 정말 중요해요. 없는 적폐를 기획사적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자, 앞으로 니들이 내어놓는 어떤 관련 사건 관련이라든지 또는 니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니들이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낸 거네 라는 걸 낙인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조중동과 검찰이 무언가 문재인 정부를 엮기 위해서 샤바샤바를 하고 있었다면 그것마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준 겁니다.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아예 지금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에 뭔가 수사가 나오거나 그건 이상한 윤석열 기획인 거지. 그건 무조건 윤석열 네가 시킨 거야.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이제부터 요시땅 다 니네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낸 거 오케이 나 다 파악하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경고 주신 겁니다. 그만하라고 거기서 키우지 마라 나 이미 다 파악했다라고 이분께서 던져준
눈치 챙겨. 겁대가리 상실한 행동하지 말고 눈치를 챙겨, 얘들아. 그리고 이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저 선거 중립 위반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윤 후보가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발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반론권을 행사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라고 하면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이 직무정리 상태로 있어야 되냐. 허위 정보를 바로잡는 게 정치적 중립이라고 답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 윤석열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뜨거우니까. 뭐 저도 적폐청산은 동감하죠. 근데 얘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 어제는 이랬어요. 청와대가 불쾌?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 없으면 그만이다. 자, 그럼 반대로 돌려드릴게. 윤석열 네가 잘못한 거 다 나오면 네 사형시켜야 돼. 불쾌?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그만이야. 그래. 근데 너는 사형될 것 같아. 아무튼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곱게 죽여주지 이거를 않을 거야. 진짜 장난 괴롭혀야지. 죽일 때 알지? 싹둑싹둑 써는 거. 장난 그거 아니야, 해줄 거야, 평생. 이 언니 너무 워딩이 세. 썰 때는 내가 케이크 칼 하나 해줄게. 자, 요렇게 했죠. 날 무딘 걸로. 이거는 약간 이 정부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말이에요. 이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20대 남자들입니다. 왜? 페미니스트들, 극성 페미니스트들이 뭐라고 했냐? 남자들은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했잖아.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야. 똑같이 말을 한 거야, 이거. 윤석열이가 그 짓을 한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빡쳤어. 그래서 화가 나니까 뭐라고 했냐? 우리 문 대통령 각각 같은 생각이다, 내가. 우리. 언제부터 아이고. 우리? 아이고, 깨갱. 이 와중에 조원진이 나와가지고 이제 윤석열도 적폐다. 우리 그렇지.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지원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박근혜의 그 퇴원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종의 혁명이 나올 거라는 예측들이 벌써 정치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실명 성명이 나올 걸로 봐지는데 결코 윤석열한테 유리하지 않은 성명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아니 윤석열이 잡아 쳐넣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겠어요? 나한테도 그러니까. 좋은 얘기 못하지. 그래서 45년을 구했다고. 그것까지 터지게 되면 윤석열의 기본 지지층은 다 붕괴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윤석열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아니야. 이 당에 간 것 자체가 뭐 미스라고 윤석열은. 근데 거기 와가지고 그나마 이 당이 갖고 있었던 정치색, 어떤 정치의 방향, 품격 뭐 원래 없기는 했지만 원래 없죠. 갖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전부 다 헛물어뜨려 버린 거야. 이제 당 내에서도 윤석열을 곱게 보는 시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에 대한 이 본격적인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이러한 정치적인 프레임을 펼치면 이재명 후보한테 저거 한 것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 친하지도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에 기대 가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종의 약간의 간극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먼저 무너뜨려버린 거야,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비난 발언을 꺼내놓고 이재명 후보가 이걸 강경하게 몰아붙이는 선. 오늘 토론에서도 이게 주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당이 검찰을 통해서 저질렀던 범죄 사실은 뭡니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강하게 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진짜 뭐 숨어있는 캐비넷 하나 꺼내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거 제가 말실수였습니다. 내지는 제가 뭐 어떤 표현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런 뜻이 아니고 맨날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또 여러분이 이해가는 면도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너는 저기 말을 다시 배워. 말을 논리적으로 제대로 뱉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냥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냥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지 마. 그냥 돌아가.
옛날 그 예고 기술고가 나눠져 있지 않았던 그 시절로 돌아가 버려 그냥. 그냥 고무호수로 맞던 시절로 거기서 그냥 평생 머물러라.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 후보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의혹 중에 하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45%인데 왜 그걸 계승하겠다는 이재명은 40%가 안 되나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간극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관측이 가능한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리고 한겨레 요 식물 대통령으로 죽은 듯 있나 문 대통령 윤석열의 강경 요 기사에 보면은 중간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에 반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 엄청 수사했잖아. 검사들이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반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 윤석열의 그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 중에 정권 초기 적폐청산이 문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정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지가 한 거야. 이게 지가 한 거야. 문 대통령은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국민의힘이나 다 검찰이나 막 언론들은, 야, 적폐 수사 문 대통령이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이게 왜 반대되는 이야기야. 그러냐면 저쪽 논리가, 아니, 문재인 정권은 4년 6개월 됐고 나는 검찰총장 2년 조금 모자라게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지만 검찰총장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 핵심적인 비리들을 덮고 본부장 비리들을 감싸서 덮어버리는 역할을 그때 다 한 거야 윤석열은. 그러니까 자기도 알 거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런 터치도 안 하고 그냥 가만 놔둔 거. 그래서 자기가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기죠. 국민의힘은 걔를 자기 수사했던 애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저러고 그러니까 있으니 내부에서도 좀 멘붕이 진짜. 올 상황이었는데 하도 황당하네. 권성동이나 장제원이가 황당하다.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그 어긋난 틀이 부러지기 시작한 거야. 양쪽 관계에 있었던 양축이. 그래서 이 관계자가 그러니까 대대적 적폐 수사를 한 게 오롯이 윤 후보 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준 셈이다. 이 인터뷰가. 윤석열이 한 거야. 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민주당 그 당원 전체가 뭉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정치 공론화한 점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잘했죠. 빠른 액션입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공식 사과.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부터 시작해갖고 국민의힘 전체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절대 사과 못하지 윤석열은. 절대 안 하지. 그러면서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되겠지. 계속 몰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부터 이제 증거가 나온 사건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증거 있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 여기에 이제 청탁했던 부분 뭐 이런 것들 한동훈하고 연관돼서 청탁했던 부분 이게 다시 슬금슬금 새 나옵니다. 대장동으로 막을 수 있는 건수도 이미 김만배로 인해서 다 무너졌고 그렇죠. 이제 대장동 얘기 쏙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 장모의 19만 평 땅 중에 16만 평이 성남에 지금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 자식들이 성남을 아주 애초부터 해먹으려고 작정했던 놈이라는 얘기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공성사 돈이 어디서 나와 했더니 선라이즈에서 나왔지 라고까지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조각조각 하나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윤 부장 일가의 거대한 사법적 아니 경제적 그리고 사기에 가까운 탈법 행위들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거 동시다발적으로 포화를 때려대기 시작하면 못 이깁니다. 이거는 방법 왜? 없어요. 국회의원들이 다 썼거든요. 언론이 안 써줘? 이 지역구에다 날리면서 이것 갖고 윤석열에 대한 문제의식만 제기해도요, 이걸로 끝나요. 이제 SNS만 열심히 해도 끝난다니까.
아무튼 이거를 계기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몰락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말했던 것처럼 설 끝나면 변화가 와 라고 했던 그거는 근데 윤석열이 해줬네.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단초를 윤석열이 스스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엑스맨이 드디어 본격 발현을 하나? 이게 마지막 임무인가? 파이널 미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지. 지지율이 이제. 안 떨어지니까 내가 정치 보복할 건데 이래도 찍을래? 뭐 이렇게까지 하는 느낌인데 진짜. 금도를 넘어서서 이 뭐랄까 상식적으로 선거에서 이기고자 하는 후보가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이미 저지른 거고 이제 불이 막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시에 하는 토론에 안 나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예상을 더더욱 하게 돼요. 근데 나오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정치 보복 뭐 결과 다 알잖아요. 그거를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데 지금 중도층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안 찍겠다고 했던 사람들조차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번에.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또 그렇게 되겠나?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지금 다시 지지율이 아마 오를 것 같은데, 근데 여론조사가 지금 엉망입니다, 아직 좀 엉망이긴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론조사는 아직도 ARS에 의존한 여론조사를 내고 있고요. 이거 불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것도 이미 초격차, 그러니까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알맹이는 절대 이게 초박빙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진짜 법무부 그리고- 장관을 바꾼 게 너무 속상해요. 추미애 장관님이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론조사도 지금 20대, 30대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근데 뭐 20대, 30대가 어떻게 그 집에 어느- 전화를 받아. 어디서 보니까 그게 지금 전화 받는 사람들이 60대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20, 30대라고 하면서 대답을 한다 라는 뭐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땡겨놓고 나중에 실제로 3월 9일 선거에는 부정선거로 해가지고 진짜 자기네들이 조작을 했던 여론조사들이 맞았다는 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초창기부터 계속 나왔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 선거감시 참관단 모아놓고 지금 사전교육을 벌써부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있죠. 어차피 선관위 그 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 다 동네 판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투표 조작을 통한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두세 번의 선거 동안, 국민의 눈이, 시민의 눈이 이러한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과 노하우들을 쌓았어요. 이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지금 우리 일반 시민들도 아마 이번에는 작정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그 그럼요. 현장에 가서 지켜볼 겁니다. 그동안 뭐 240여 개 선거구에 220여 개인가 240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선거구에 뭐 10명씩 이제 파견이 돼 갖고 시민의 눈이 그걸 가서 지켰거든요. 이번에는 자본까지 더 많이 갈 늘어나가지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은 진보 유튜브들도 조금 이제 위험한 곳에 가서 생중계를 계속 때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렇죠.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그렇죠.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안에 뭐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 내부에다 CCTV를 두자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그걸 법으로 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깥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다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고 조심해야 돼요. 장난치지 않을지 정말 야 이런 21세기에
투표함을 지키기 위해서 공정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 가서 노숙하고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 이동 차량을 따라다녀야 되는 이런 그 국민적 불안감을 만드는 이런 놈들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검찰과 법원이 여기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화가 납니다.